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런 겁니다. 검사들이 국회로 몰려온다. 국민의힘 2024년 총선 공천 관련되는 특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022년 12월 29일에 사고당협 68곳 가운데 42곳 인선을 마무리해서 발표를 했죠. 당협위원장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있는 당원협의회 이제 대표인데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제 겸직을 하고 국회의원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이제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그 다음번 총선 때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선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을 좀 살펴보면 검사 출신이 많다는 겁니다.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한 친윤계 인사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 검사들 중에도 나가서 한번 정치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원래 좀 국민의힘의 이제 정당 기반이 좀 부족하다 보니 자기가 좀 직간접적으로 아는 그런 선후배 검사들을 이제 출마를 시켜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갖겠다. 그런 이제 의지도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인선에서 탈락한 비윤계, 특히 이제 허은하 의원 같은 친 이준석계 의원들, 공개적으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친윤이고 검사 출신이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이리저리 당협 쇼핑도 할 수 있는 당의 현실이 부럽기보다는 부끄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당협위원장 인선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단 허은하 의원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비윤계 의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당협위원장 인선이 중요한 이유는 2024년 총선 공천의 일종의 바로미터라는 거죠. 이번에 당협위원장 인선 방향을 보게 되면 그 방향성대로 이제 내년 총선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친윤계 일색에다가 이제 검사들이 이제 대거 진출하는 그런 식으로 인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총선 공천도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런 관측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당협위원장 이번에 인선하기 전에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을 대거 내려보낼 거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실히 좀 확인이 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내년도 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갖게 돼 있죠.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과거에도 대통령들이 총선 공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바가 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특히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당무 개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역시 공천에도 향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전당대회에서 어찌됐건 친윤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친윤계, 특히 검사 일색으로 공천할 경우에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가 유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아무래도 공천 갈등이 심해지겠죠. 2016년 총선 당시에 친박 공천 논란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무성 전 대표가 당시에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해프닝이 있기도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보다 갈등이 오히려 좀 더 심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노골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이 윤핵관들의 당에 대한 그런 주도권 행사, 이것도 좀 과도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역대급으로 공천 갈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들고요. 공천 갈등이 심해지면 이게 총선 본선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네, 당연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공천에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본선 때 돕지를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 내에 내분이 유발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제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의 박빙, 충청권도 마찬가지인데요. 박빙 구도인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의외로 크게 작용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역시 검사 출신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당내에 이제 검사 순혈주의가 이제 강화가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니까 당도 검사 출신이 많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너무 과하면 안 되죠. 네. 너무 과하게 되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검사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그 다음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검사 순혈주의가 이제 강화되다 보면 정당이 당연히 갖춰야 될 이 국민 대표성이 이제 약화됩니다. 총선 때 대략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당들이 인재 영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이념을 갖는 사람들을 지금 영입을 합니다. 직업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고려하죠.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제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청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골고루 이제 영입을 하죠. 이건 사실은 이제 득표 전략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공천을 줬을 때 좀 더 광범위한 득표가 이제 가능한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역시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저 당은 검사들의 정당,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유리한 선거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또 연관된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외연 확대가 불가능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엘리트 직업군이죠. 네.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위주로 공천이 이루어졌어 라고 전제할 때 과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 으로 이제 그 외연 확대가 가능하겠는가. 더군다나 검사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어온,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비슷한 특수부 출신들이 이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의 이념적인 성향도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보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
이것도 좀 저해되는 그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밀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뭐 요즘도 간헐적으로 원팀 얘기 하던데, 원팀 얘기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하던 얘기죠. 자, 그래서 당청 간에 이제 굉장히 밀접한 그런 그 모습을 보였던 바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밀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민심하고 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들,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면교사는 전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는 뭐 당청 원팀 정신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뭐 당청 갈등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당이 청와대 출장소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고, 실제로도 그런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 오류, 뭐 부동산 정책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정책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지적하고 교정하고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순혈주의도 민심 이탈을 초래한 그런 이유였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이 진보 정치인들의 그 내로남불이 논란이었었죠. 성비위 관련한 의혹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운동권 족보에 의존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족보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시키는 거죠.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러면서 정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기득권화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검사 순혈주의가 굉장히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그들만의, 그러니까 검찰 족보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겠죠. 검찰에서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고, 기수문화도 굉장하잖아요. 그런 거에 의존한 그런 정치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안 그래도 이 기득권 세력인데 검사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이 기득권의 벽이 더 공고해진다. 그러면 결국 그거는 국민들하고 점점 멀어지는, 특히 그 서민들하고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바로 그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을 일단 오늘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